자, 148페이지에 있는 필수 8번이요. 거기 문제 읽어보면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4다. 이거 조금 앞에서 풀었던 거 유형이 다르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보통 이차함수의 완벽한 형태를 주어주고 x값의 범위 주어지고 그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얘는 k가 지금 미지수가 하나 박혀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값이 4일 때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을 때 일단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물론 그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든지 아니면 이렇게 제한된 범위로 나오든지 간에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하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준형 찾아서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지라고 생각하면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다. 괜찮다. 한번 해볼게요. 그 필수 8번이요. 그 위쪽 조금 컴퓨터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위쪽 공간 이용해서 y는 하고 표준형 한번 바꿔볼게요. 문제 한번 쓸게. 자, 이어 표준형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2로 분배하고 1창은 그러면 마이너스 2x 될 거고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하고 괄호 닫아주세요. 그리고 k는 괄호 안에 들어갈 필요조차 없었던 애였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항 3개 그러고 x 마이너스 1을 전체 제곱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로 분배받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선생님 이차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세 가지를 올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꼭지점을 올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요, 꼭지점의 좌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죠? 자, 그럼 이럴 때는요, 꼭지점의 좌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추계방정식입니다.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그려 넣으시고요. 원점. 선생님, 이게 꼭지점의 좌표, X좌표가 1이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꼭지점의 Y좌표 모르잖아요. 그러면 대칭축 이렇게 그려 넣어. X는 1. 이렇게 그려 넣으세요. 물론 여기 Y절편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사실 여기서 Y절편을 구해라 라고 하면 여기서 Y절편 뭐라고 읽어내야 돼? 읽어내야지. 왜냐하면 여기 일반형에서 저 K가 X가 0이 돼 나오는 Y가 얘가 Y 절편이에요. 그렇죠? 그럼 K라고 읽어내야 되는데 Y 절편 역시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어? 그럼 건너뛰어.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위볼, 아볼은 지금 내가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칭축이 X는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고 그리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선생님, 꼭점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저렇게 그리실 거예요? 사실 상관없어요. 뭐가 상관없다라는 말이냐면 잘 봐. 점점점으로 그렸는데요. x값의 범위가 1 이상 3 이하거든요, 얘들아. 그럼 x가 1일 때 선생님 꼭지점이요. 여기요. 시커먼 시커먼. 그리고 지금 간격으로 봤을 때 x가 3일 때요.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시커먼 시커먼 꽂아. 그래서 이 그래프 일부분 여긴가 보다. 이렇게 색칠하시면 돼요. 근데 좀 전에 선생님 그 꼭지점 좌표가 제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제 4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물론 X축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들아 잘 봐. 만약에 이 그래프가 제 꼭지점의 좌표가 제 4사분면에 있다고 한들 잘 봐. 지금 X값의 범위가 1 이상 3 이하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하늘색이든 주황색이든 이게 변하지 않아.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가죠? x 얼마일 때 최대값 가죠? 야, 하늘색을 보든 주황색을 보든 이요. x 얼마일 때 최대값 같습니까? 1일 때 최대값 갖는다는 소리야. x 얼마일 때 최소값 가죠? 3일 때 최소값 갖는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 세 가지를 그래프를 꼭 올리면서 1번, 2번, 3번 안 되는 거 건너뛰어. 그래서 여기서 꼭점의 좌표를 대체할 수 있는 건 뭐다? 대칭축. 축의 방정식이라도 정확하게 올리라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최대값이 4래요. 그치? 그럼 이거 x 얼마에서 최대값 갖는다? x 1일 때 최대값 가져요. 맞아? x 1일 때 최대값 4라고요. 그럼 이 조건은 어떻게 써먹으면 될 것 같아? 저 주황주황색 식이든 여기든
쳐넣으면 돼요. x가 1일 때. 사실 저거 꼭점에 y좌표라는 소리거든요. 맞니? 근데 보라보라 색식 보면요. x가 1일 때 y값 2 플러스 k예요. 2 플러스 k가 4라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왼손? 이해됐어요, 왼손? 듣지? 그래서 k값 얼마? 2다. 이렇게요. 그럼 이럴 때 이 함수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거든요. x 얼마에서 최소값 갖는다고요? x 3일 때 최소값 갖는다. 그러면 x가 3일 때 최소값 저 보라보라색에다가 식에다가 표준형에다가 x 대신 3 대입하면 편해지겠죠? 그래서 x 대신 3 대입하면 2의 제곱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2 플러스 k가 최소값 되죠? 근데 k값 2라고 구했으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4 된다. 이렇게요. 보라보라색 식에다가 x 대신 3 대입한 거예요. 됐어? 그래서 꼭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지난 시간에 요거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 두 번 했잖아요. 한 번 더 풀어줄 거야. 한 번 더 풀어줄 거야. 그래서 거기 149페이지 필수 9번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수 전체면 그냥 처음부터 이차함수의 그래프 실선으로 그리면 되는데 지금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그 함수의 그래프 일부분이잖아. 그래서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렇게 하늘색, 주황색으로 색칠해서 저 부분에서 저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을 거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야, 현서야. 자, 그래서 필수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필수 9번은 사실 그 함정이 뭐냐면 선생님 설명 듣잖아? 아, 이해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해보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수 9번은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일단 오늘 진도는 거기 151페이지까지 할 거예요. 151페이지까지 진도 나가고 그다음에 실제로 너희들한테 여기서 필수 그 확인 310번하고 311번 풀 수 있는지 학원에서 한번 풀 거야. 그래야지 또 바이블 문제 풀고 뒤에 단원 마무리 할 수 있거든요, 얘들아. 그렇게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필수 9번. 자,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아, 함수식 보니까 이거 딱 봤을 때, 뭐야? 뭐가 보이냐, 얘들아? 필수 9번에 1번 함수식 봤을 때 뭐가 보여? 공통 부분이 보여요? 또는, 선생님, 이거 4차 함수식이 말이 안 돼. 이걸 보여도 상관없어. 이거 전개한다고 해서 4차 함수식 말이 안 되거든? 그치?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배우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가끔 가다가 꼭 이게 똑같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 뒷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있어. 근데 여기서 공통 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2x 이 x제곱 마이너스 2x를 공통 부분을 취한하자 이게 되어야지 맞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1번은 요 위쪽에다가 필수 9번 위쪽에다가 공간에다 필기하기 시작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라 하자 이렇게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아 이게 지금 최대값 최소값 묻는 거니 t는 이렇게 정리하면 아 t는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최대값 최소값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무조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건데 선생님 생각하기에 우리 이 정도 암산은 가능하지 않을까? 꼭점에 접해 바꾸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래? 그러면 중간 과정 하나 더. 괜찮아. 어떻게 했노? 나 너무 웃긴다. 자, 자,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요. 그래서 x-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갈게요. 듣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왜 하냐면 잘 봐 얘들아. 그 밑에다가 못 쓸 공간 있거든요. 그 선생님하고 똑같이 공간 차지하고 이렇게 올라오세요. 긋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아, 그러면 얘도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먼. 필요한 상수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5는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앞에 거 항 3개 완전 제곱식 만들었다.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퀴즈.
지금 원래 함수에서요. 원래 함수는 변수가 뭐였어? x, y였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원래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면 그건 y의 최소값 구하라는 게 맞죠? 맞지? 그래서 선생님 여기 지금 정리한 식은 y는 t에 대한 이차 함수식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y는 t에 대한 이차 함수식에서 최소값 구하면 돼 그냥. 그치? 근데 변수가 바뀌었다라는 거 느끼지? 맞아? 자, 이런 생각. 야, 원래 문제 1번에서는요, x에 대한 범위 얘기가 없네? 그럼 자연스럽게 x는 뭐다? 실수 전체다. 그치? 그러면 얘들아 잘 봐. 두 번째, y는 t제곱 내가 정리한 거 있잖아요. y는 t에 대한 이차함수식이요. 계속 변수는 뭐야? y랑 t죠. 그 여기서 t도 실수 전체일까? 응일까? 모른달까? 모른다가 정답이야. 모른다가 정답이야, 얘들아. 그래서 잘 봐. 내가 여기에서 앞에 그 t는 x-1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놨고 그 밑에 공간 냈더라고 했죠. 거기다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이거 그래프 그릴 건데 가로축이 무슨 축이 되는 거야? 미친나 미친나. 자, 가로축이 x축이 되고 세로축이 t축이 되는 거다. 원점 표시할 거예요. 그쵸?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에요. 조금 잘못 그린 것 같긴 한데 y절편 얼마야? y절편 얼마야? 0이야. 그래서 y절편 대칭인 위치 점 하나 찍어서 여기 대칭인 위치 점 하나 찍어서 당연히 이러한 점들을 지나려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을걸? 그리고 x는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내가 실선으로 다 그렸어요. 이 포물선 말하는 거야. 그래프 그렸어? 자, 그래프 보고 대답해봐. 자, 이 그래프에서 t의 값의 범위를 구해볼까? 대답하란 소리야, 얘들아. t의 값의 범위는요? 미쳤나?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해됐어요, 손들? 이해됐어요, 손들아?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봐봐, 얘들아. 자, 여기 꼭지점에 y좌표가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쵸? 지금 t의 값의 범위는요,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요, 잘 봐. t는요, 연두색으로 칠해진 이게 t의 값의 범위가 되는 거야. 현태야,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그래프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모든 그래프에 대응하는 y값은 최소값이 모든 그래프 x값에 대응하는 t의 값은 최소가 마이너스 1이고 계속해서 t가 커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그 그래프 읽어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t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 t의 값의 범위를 잡아내서 자, 오른쪽에서 y는 t에 대한 이차 함수식 적은 거 있잖아요. 그건 옆에다가 다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축, 세로축 그릴 건데 묻습니다. 가로축은 무슨 축인고? t축. 세로축은요? y축. 원점 표시할게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6이고요. y절편 얼마인고? 마이너스 5다. 그래서 y절편 찍고 대칭축에다가 대칭의 위치 점 하나 찍으면 사실 정확하게 꼭지점, 이 세 점의 좌표를 가지고도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지. 내가 왜 점선을 그렸는지 눈치챘어? nope. 지금 t가 실수 전체가 아니잖아. 아까 t의 값의 범위 뭐라고 나왔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마이너스 1 여기 어딘가 있겠지. 하늘색으로 그렸어요. 마이너스 1일 때 요 코딱지 요 점이요.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야 돼? 왼쪽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 하늘색 코딱지를 기준으로 점선으로 그래프 오른쪽을 그려야 돼? 왼쪽을 그려야 돼? 오른쪽으로 그려야 돼요.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저 그래프 어느 부분 찾는 건지 이해됐어요, 왼손? 네. 음. 자, 나중에 집합 배우고 나서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때 이것도 보게 될 거예요, 현서. 축하드려요. 곧 보게 되실 거니까는 좀만 기다려. 어? 자, 여하튼 그래서 얘들아, 요거 이해됐죠? 그럼 묻습니다. 야, 이 이차 함수는요.
이렇게 되면 최대값도 존재하고, 최대값 존재하니? 최대값 못 읽어내죠? 뭐만 읽어낼 수 있어? 최소값만 읽어낼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라고 한 거예요. 됐어? 그래서 t 얼마에서 최소값 갔습니까? T 얼마에서 T 얼마일 때 최소값이라고요? T 1일 때 최소값 얼마 갖는다? 이건 그 꼭지점잡표 읽어내면 되죠? 마이너스 6 갖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야, x 얼마일 때 최소값 갖냐? 하고 묻는다면 x 값은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다가 봐봐. 내가 이거 t라고 했죠. x제곱 마이너스 2x는 t라고 했죠, 얘들아. 맞니? 그럼 t가 1일 때 x의 값 구하시면 돼요. 됐어, 얘들아?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봐. 어. 자, 그래서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는 최대치수요. 2차 함수 그래프 2번 그려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알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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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 자신 있어? 그럼 2번은 근데 한 번 더 해보자. 그래. 자, 2번은 거기 밑에 공간이 좀 많네요. 그 2번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여기다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얘들 보니까 선생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걸 t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문제 보니까 최대값, 최소값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t는 x에 대한 2차 함수식이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겠다. 나 벌써 했어요. 너희들 조금만 연습하면 다 돼요. 자,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프 그리라 그랬어. 가로축, 세로축. 이거 가로축 뭐야? 무슨 축이야? 미친다, 너 가로하고 세로는 구분하는 거야? 우와, 뭐뭐뭐뭐뭐뭐뭐. X축, 세로축이 T축이다. 됐어? 자, 그러면 꼭점의 좌표 1,2다. Y절표 뭔겨? Y절표 뭔겨? 3이야. 그래서 Y절편 3인데 대칭인 위치에 3 하나 그려 넣으시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세 점을 지나도록 그리려면 아래로 블록. 얘들아, 근데 잘 봐. 생각해. 이거 점선으로 그려야 돼? 실선으로 그려야 돼? 점선이에요. X값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X가 0 이상 3 이하일 때라고 했거든요. 그럼 X가 0일 때 주황색 코딱지 커다랗게 박으면 되고요. 그리고 X가 3이니까 봐봐. 아까 여기 얘가 1이었거든요. X가요. 그러면은 3, 이 정도 있겠지. 그래서 코딱지 진하게 찍어서 이렇게 색칠하시면 돼요. 지현아, 이거 X 얼마에서 최소값 같습니까? 그럼 X 1일 때 이거 누구의 최소값이야? T의 최소값이다. 2 갖는다는 소리야. 맞죠? 현태야, 그럼 이거 X 얼마에서 최대값 같습니까? 네? 최대값이요. 네, 3일 때 최대값을 계산해볼게. 3 맞네요. 6이요. 이거 누구의 최대값이야? CDT의 최값이요. 사실 이거 너희들이 조금 익숙해지면요. 나 여기서 T의 값의 범위 알아야 돼. 그러면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T의 값 2 이상, 6 이하 이렇게요. 이제 1단계 끝난 거야. 1단계. 이제 2단계 넘어갑니다. 어? 변수가 내가 지금 잡아. y는 이제 내가 쟤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라고 하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게요. y가 t에 대한 함수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t의 값의 범위가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와 이거 간만에 친절한 식이다.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쵸? 이게 얼마 만에 오는 친절한 식입니까? t-2 전체 제곱이요. 현서야, 이번엔 실수하지 말자. 자, 가로축이 무슨 축이야? 그렇죠. 세로축이? 그래요. 꼭지점의 좌표는
2,0이네요. y 절편 얼마게? 그, 그래서 대칭축 그리려면 여기 y절편에다가 똑같은 대칭 위치에 점 하나 찍고 당연히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려면 아래로 볼록한데 물론 점점 멀어지나 봐 점점으로 그려줘야 돼요. 자, 아까 t의 값의 범위가 2 이상 6 이하였죠? 그래서 t가 2일 때 하늘색 코딱지로 표시했습니다. t가 6일 때요. 간격을 보면 얘들아 이쯤이 4, 이쯤이 6 이렇게 되겠죠? 와우. 여기 하늘색 코딱지, 또 다른 하늘색 코딱지를 찾으세요. 선생님 어디다 그렸는지. 그래서 그래프 요만큼 이렇게요. 됐죠? 코딱지, 코딱지. 자, 현서야. 그래서 이거요. y는 t 얼마일 때 최소값 같습니까? 네, t 2일 때 y의 최소값 얼마다? 빵이다. 네. 아니, 그림에서 읽어낼 수 있으면 그림에서 읽어내면 되고, 식에서 그림에서 읽어낼 수 없으면 책, 왜냐 꼭지만 잡혀는 읽어낼 수 있잖아. 자, 재훈아. 그럼 이거 t 얼마일 때 최대값 같습니까? 오케이. t 6일 때 최대값 얼마? 오, 좋아요. 최대값 16. 이렇게요. 자, 됐죠? 대답하는 거 보니 이제 좀 이해는 됐는데 어쨌든 일단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 그 다음에 필수 10번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10번. 아, 선생님 생각에 이건 딱 그냥 중3 과정 난이도 문제다. 아, 이 최대값 최소값이요. 지금 그 누구야? 재윤이하고 현서는 이게 고등과정에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현태 학년부터는 이게 중등과정으로 내려갑니다. 3-1로. 별로 어렵지 않잖아. 아, 근데 이게 공통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최대값, 최소값. x값 범위 없이 실수 전차일 때. 여튼 아, 뭐 어디든 필요해. 이차원수 최대값, 최소값은 꼭 필요해. 왜냐면 과학에서도 너희들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할 때요. 이차원수 그래프 나오잖아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할 때. 아직 안 배웠나요? 자, 여튼 필수 10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BC는 X축 위에 있다. 응, 그렇구나. AD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다. 응, 그렇구나. 이때 이 직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면 많은 경우에 물론 이거는 동일해. 뭐냐면 선생님 알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알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래프 나오잖아.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조건 그래프 위의 점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점이 A, B, C, D, 직사각형 A, B, C, D 해서 점이 A, B, C, D가 나왔는데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A하고 D예요. 얘네들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구나. 그럼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데 완벽해. 완벽해야 돼. X좌표, Y좌표가 다 드러나야 돼요. 선생님 근데 A도 D도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럴 때 점 A의 좌표를 설정할 겁니다. 그 밑에다 쓰기 시작할게요. 내가 점 A의 좌표요. Y는 이 그래프 위에 있죠. 점 임으로 얘를 설정할 거야. 점 A의 X좌표를 내가 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X가 M일 때 요 식에다가 X에 M 쳐넣으면 Y 값이 표현이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0M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프 위에다가 M, A의 Y좌표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0M 이렇게 들어갈게요. 네? 왜요? X좌표 M, Y좌표 저거. 됐어?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 그럼 점 D의 좌표도 내가 구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차 함수는요. 내가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얘들아 잘 봐. 꼭지점 좌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그렇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 하세요. 그래서 x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이고요. 플러스 2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x는 5예요. 그림에 한번 넣어봐. x는 5. 그치, 얘들아? 그 문제에서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했거든요. 그쵸? 가로의 둘레, 이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근데 얘들아 잘 봐. 당연히 AD하고 BC의 길이 같은 거 아니니? 맞지? AD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선생님 거 잠깐 스탑하고 선생님 지금 하늘색으로 그림 위에 표기를 할 거거든요. 따라와 봐. 자, AD의 길이는요. 선생님이 그린 하늘색 길이의 2배 되는 거 맞지? 왜냐하면 대칭이라서 그래. 포물선. 자, 그러면 저 하늘색 하나의 길이를 뭐라고 표기할 수 있을까? 네? 5-m이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D, BC 이 가로의 길이는 5-m의 2배요. 이렇게 가로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야. 자, 그러면 세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A, B하고 DC 같겠죠. 세로의 길이는 그냥 점 A에 Y좌표니 세로의 길이를 표현하는 건 오히려 더 쉽다. 그렇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잠깐 내가 아까 A의 좌표를 m,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0m 이렇게 놨죠. m에 범위 있을까? m은 실수 뭐이어도 상관이 없을까? m은 0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돼요. 내가 하늘색으로 탄 이렇게 뽑아놓은 거 보이니? 탄 절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AB 2개하고 AD 2개를 더 이거의 값 구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AB 더하기 AD 2배 한 게 둘레의 길이다. 선생님, 이거 동량 계산해서 2로 분배하면요. 플러스 16m 플러스 20이거든요. 묻겠습니다. 이 둘레의 길이는요. 최대값까지일까 최소값까지일까? m의 값의 범위를 무시하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죠. 대끝까지란 소리야. 근데 m의 값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봐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긴 한데 가로축은 m축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세로축은 뭐라고 표시할 수가 없겠죠. 아, 근데 표준형 바꿔야 되네. Sorry.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는 16이죠. 그래서 m-4의 제곱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2 분배 받아서 플러스 32가 돼서 5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얘 그래프 그리잖아? 사실 세로축은 지금 내가 뭐라고 쓸 수 없는 게 맞아. 근데 가로축은 m축이라고 쓰면 되겠죠. 꼭점의 좌표가 4,52 선생님 현실성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얘가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될 거거든요. 근데 얘들아 아까 m의 값의 범위가 뭐였어? 0 이상 0초가 5 너네 잘 봐. 여러분 내가 코딱지 그리는 거 잘 봐. 0일 때요. 여기 색칠하면 안 된다. 뻥 뚫어야 된다. 0초가니까. 그리고 5 미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오,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값만 구할 수 있는 거고 최소값 구할 수 없습니다. 맞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 둘레길의 최대값 물어본 거야. 그럼 최대값, 최소값 못 구하죠? 뻥뻥 뚫렸는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뻥뻥 뚫렸는데? 그래서 최대값 얼마다? 네, M4일 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 얼마다? 50이다. 이렇게요. 이게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Y축이라고 할 수 없지. 왜냐면 내가 이거를 만약에 처음부터 재훈아 내가 이거를 Y라고 하자 그랬으면 이제 세로축은 Y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Y축이라고 꽃기 모해서 거짓말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네. 이해 안 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 151페이지요. 이거는 151페이지까지 한번 가볼게요. 151페이지요. 151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니네가 이게 잠깐만. 그 필수 10번 보면 니네가 뭐 답지를 보고 문제 모르면 답지를 읽어요. 그런데 이 답지 보시면요. 이때 A가 뭐 0보다 크고 5보다 작음으로 A가 4일 때 최대가 50일을 간다 그랬는데 선생님 저는 천재라서 그냥 이해가 되는데요. 발랭 방고수. 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이게 떨어진다라는 소리야. 그 풀이식 짧은 거 부러워하지 마. 자, 그래서 151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봐봐, 얘들아. 거기 특강 문제가 뭐가 나와 있냐면요. 그 1번, 특강 1번, 2차식의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런 2차식, 주어진 2차식에서도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인데요. 자, 봐, 얘들아. 선생님, 저 이게 너무 지금 문자가 많거든, 얘들아. 문자가 많거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XY가 실수일 때입니다. XY가 실수일 때 잘 봐, 얘들아. 이 식의 포인트는 뭐냐면 X에 대하여 2차식, Y에 대하여도 2차식. 어쨌건 이게 2차식이 맞는데 지금 2차항에 X도 있고 Y도 있고 두 개가 있거든, 얘들아. 그쵸? 그럼 이렇게 2차식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물어봤어. 누가 너희들한테? 누가 너희들한테?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면 자, XY가 실수다 그랬죠. 실수의 제곱은 내가 언제 얘기한 적 있나? 실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게? 실수 제곱하면 어떻게 되게? 실수 제곱하면 당연히 실수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게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이거 찾을 때 내가 이런 얘기 해준 적 있어. 실수 제곱하면 항상 실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야, 우리 이미 복소수 배웠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복소수 배웠기 때문에. 자,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실수의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은 수가 되는 수도 있어요? 허수예요. 허수단위 i. 허수단위 i가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가 허수단위 i로 정의하자고 했죠. 그래서 순허수. 예를 들면 3i, 4i, 마이너스 2i 이런 순허수들은 제곱하면 모두 0보다 작은 수가 되어버립니다. 나 이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순허수 제곱하면 0보다 내가 이런 얘기 해준 적 있어? 없냐? 기억이 안 나네. 여하튼 문제 풀 때 나오면 한번 근데 생각해보면 뭐 끄덕끄덕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XY가 실수인데 X제곱, Y제곱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성질을 쓴다는 소리예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실수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구나. 굉장히 좀 자주 나오거든요.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랬을 때 실제로 내가 문제를 한번 어떻게 푸는지 알아볼게요. 다른 조건은 다 필요 없어. 실수. 어머머머머머머 미스테이크 아니야. 자, 여튼 자, 예제를 보시면요. XY가 실수일 때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 나 뭐를 어쩌라고.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이거는 XY가 실수인데 X제곱, Y제곱 나왔잖아. 그럼 실수의 성질 쓰라는 거야. 어떤 성질?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그래서 잘 봐야 되라. 선생님, x제곱이 있는 게 아니고 x제곱 마이너스 4x 있는데요.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다라는 소리야.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4x. 얘들아,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 플러스 4 마이너스 4. 됐지?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보세요. 선생님, y에 대한 이거요. 2로 분배해서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y를 분배받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 얼마? 9지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원래 문제에 있었던 16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식 자체가 x 여기 항 3개 이용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우와 2 빼먹었어요. 2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상수항은 뭐라고 정리가 돼야 되나? 마이너스 4는 그냥 마이너스 9는 2 분배받아서 마이너스 18. 틀린 것 같은데 너? 마이너스 6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나 등식 잘했어? 됐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거야. 그럼 얘들아, 너네 잘 봐. 상식적인 얘기. 얘들아, xy가 실수이면 x-2와 y-3도 실수입니까? 맞지? xy가 실수면 x 빼기 y-3 당연히 실수지. 그럼 얘네가 실수니까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y-3도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죠? 근데 잠깐만. y-3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 앞에 내가 2를 곱한다고 한데 부동의 방향이 바뀔까? 바뀌지 않아요. 맞지, 얘들아? 그러면 자 봐. 이렇게 돼. 그러면 x-2의 제곱 더하기 2 y-3의 제곱은 0보다 어떻게 될 것 같아? 크거나 같아요. 근데 아직 식이 완성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식하고 여기 주황주황색 식하고 똑같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마지막에 쓴 이 부등식이요. 양변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돼요. 또는 양변에 6을 마이너스 6을 더한다. 그래서 식 이렇게 쓴다는 거지. 똑같은 식으로. 그래서 여기 빼기 6, 우변도 빼기 6 이렇게요. 그래서 잡아. 주어진 식은 얘들아 여기서 내가 주어진 식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식이야. 주어진 식 얘 말하는 거야.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저 이해됐어요, 왼손? 응. 그래서 주어진 식은 사실 최대값 못 구해. 어떤 값만 알 수 있다? 최소값만 알 수 있다. 아,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야. 결국 실수 조건이 주어졌는데 실수의 제곱의 형태가 나온다면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이 연두색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앞에서 해준 적 있어. 너희들은 물론 이런 조건 없어도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A하고 B하고 뭐 A-B 0이고 B-C가 0이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정삼각형 뭐 A하고 B하고 C하고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혹시 우리 이런 얘기 나왔던 거 기억하니 얘들아? 별로? 기억 안 나?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요. 잠깐만요.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이거 책에는 분명히 필기 설마 책에 필기 안 했겠어? 했겠지.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냐면 72페이지로 오세요. 72페이지요. 선생님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요. 니네 책에 똑같은 거 72페이지 딱 이 부분이에요. 72페이지 지금 연두색으로 별표 친 부분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72페이지 찾아봐. 72페이지 확인 체크 130번. 130번 이거거든요. 130번 풀이를 선생님이 여기다 쓴 건데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연두색 부분 보세요. 연두색.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좀 덧칠해 볼까요?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보이냐? A-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B-C 제곱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C-A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래서 쟤네 더하면 얘네 쫙 더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얘들아? 이 스토리야. 내가 그래서 이거 분명히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쓰이니 꼭 기억해둬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얘들아? 계속 간간히 자주는 아닌데 간간히 계속 나올 거야. 알겠지? 꼭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니네가 나를 알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필요 없는 얘기는 잘 안 하는 스타일.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너무 많은 거지. 자, 그래서 다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151페이지로 점프해 보도록 할게요. 151페이지 점프, 점프, 점프. 151페이지. 지금 스크롤을 내려야 돼서 네, 151페이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그냥 이거 그냥 막바로 예제를 볼게요. 막바로 예제를 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151페이지 거기. 뭐 조건 지식이 주어진 2차 식의 최대치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51페이지 오세요. 151페이지. 왔어? 자, 여기 예제 보시면요. x-y는 3을 만족시키는 실수. 아, 실수 xy. 근데 얘들아 잘 봐. x제곱 플러스 2y 그랬거든요, 얘들아. 그쵸? 근데 이거 조건 봤을 때 x-y는 3이다. 이거를 만족한다. 그럼 이 식 봤을 때 얘들아, 문자를 하나 줄일 수 있네? 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식을 엮어줘야 되잖아. 맞니, 얘들아? 그럼 x-y는 3을 이 식을 뭐는 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조식을 뭐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하면 될 것 같아. 근데 x는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y는 하고 만드는 게 편할걸?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y는 정리하면 x-3이거든요. x제곱 플러스 2y에서 y 대신에 x-3을 천억 할 수 있다. 오, 선생님, 그럼 이거 정리하니까요. 이 식이 x에 대한 2차 식이 됐네요. 맞죠? 그러면 얘를 하나의 변수로 봤을 때 얘는 이 x에 대한 이차 함수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도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될걸요? 맞니? 그래서 이거 역시 그래프 그려야 되거든요. x축, y축,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네요. 사실 가로축은 x축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세로축도 뭐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어쨌든 그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어이야 나 정말 너무 잘못 그렸네. x축 좀 위로 그려야 되는데 미안. 이렇게요. 됐니 얘들아? 그 약간 여기서요. 사실 이 문제 좀 설명 잘못해 놓은 것 같은데 얘들아. 항상 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쌤 이 그래프는요. 이 그래프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게 맞거든요. 굳이 x 뭐 y절편 찾으면 마이너스 6이에요. 근데 아래로 볼록한 게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왜 점선으로 그리는 줄 알아? 이게 여기서 x값의 범위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얘들아. x값의 범위는 뭐일 것 같아? x값의 범위는 뭐일 것 같아? 실수 xy라 그랬죠? 실수 xy라 그랬죠? x 수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선으로 그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y는 최소값만 같습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 갖는다? 마이너스 7 갖는다예요. 알겠지, 얘들아? 음, 자, 요 정도 해서 일단 수업분 마쳐보도록 할게요.